안녕하십니까, 성한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그리고 항생제 내성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병 항생제 증가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4일 지난달이죠. 질병청에서 발표된 요양병원 항생제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 1일당 2020년대지 2022년에 28.1%의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28.1%가 2년 사이에 증가한 것은 맞긴 맞는데요. 그 보도자료 2번 자료를 보시면 환자분들을 중등도에 따라서 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 입원에 따라 나눠서 본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최소 2%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증가량을 보였고 평균 내면 5% 내지 그 미만의 증가량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8%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자체 항생제 사용량이 그렇게까지 늘어난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중증도가 늘어난 것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고도나 고도, 중도에 이렇게 중증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생제 사용량이 각 분별로 올라가는 데이터는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만큼 요양병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의 중증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생각하고 있고, 중증도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2022년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시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좀 꺼려하신 분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좀 자제했던 분들도 일부 있어서요. 아마 그런 문제들이 또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너무 중증의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대구로 가시고자 하는 좀 비율도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짐스 오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2050년에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 문제로 사망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수치이며 추후 누적 100조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도 약 38배가량 높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천문학적인 경제 수치, 손실 유발하고요. 또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건지를 보자고 하면은 2050년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는 3초에 1명꼴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연구에서도 카바페논 내성구균 CRE 균열증 환자가 1인당 1억 4,130만 원의 추가 의료비가 들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CRE 감염 환자의 사망률은 약 43%가량 나오고 있으며 2022년 우리나라 요양병원 내 CRE 대상 환자 연구에서 사망률은 53.3%로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며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치료비, 격리비, 검사비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개인과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개발보다 빠른 항생제 내성의 발생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치료를 어렵게 하여 결국 환자분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한비 요양병원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병원들이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굳이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생제를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균 배양 검사를 열이 나시게 되면 최대한 많이 자주 시행을 하는 것이 일본으로 저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열이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고 실제로 원이 나는 원인이 세균이 있다면 어떤 세균인지 알아야 꼭 필요한 항생제를 불필요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일주일 안에 빠르게 원인이 규정되어서 치료가 된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항생제를 최대한 저위도, 즉 내성 발생 비율이 최대한 낮은 항생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서는 세프트리악손 메트리날 같은 최대한 위도는 낮으면서 범용을 쓸 수 있는 항생제를 1차적으로 사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환자분이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거나 매우 중증의 상태이거나 이전 항생제에 대한 반응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저위도 항생제를 쓰는 것이 또한 원인 중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RE, VRE 환자 같은 경우에 보균자로서 대변 등 소변 등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균들이 혈액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폐혈증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이 엄청나게 높은 고위도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 성공률이 높지도 않고 결국에는 더 높은 고도의 내성균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여러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비닐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등 이걸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 게 저희 성한비 요양병원의 현재 근로형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